코스닥은 좀 달라요. 그냥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급으로 올릴 때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을 때 코로나 때와 같이 증시 전체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 실적 감소 예상치보다는 좀 심하게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또 하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특성상 이제 산업 육성 정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도 또 대기 매수가 강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지금 5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미 5천까지 오른 상태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일반 투자자들 이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더 지수 상승폭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PBR 상태로 보면은 0.8배에서 곱하기 2에서 1.6배까지는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코스닥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제 스토리성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을 예상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수급이 얼마나 붙는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또 색상을 하나 또 넣어보면은 이게 ADR 지수인데요. 제가 항상 시장 스토리 이야기할 때 ADR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101입니다. 101. 그러니까 100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종목들이 과매수 단계 직전이에요. 적어도 120까지는 가야 돼요. 이게 뭘 뜻하냐. 결국에서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른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 자체도 많이 올랐겠지만 다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 측에서는 굉장히 많다 이거거든요. 근데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월요일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떻죠? 외국인이 거의 주도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대형주 순환매 들어갔고 또 개인이 붙으면 어디가 들어갔죠?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도 대형주가 주도를 했잖아요. 그럼 코스닥도 중대형주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관으로 이제 잡히는 ETF 매수세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대형주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주도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로서는 좀 굳혀진 게 뭐냐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굳혀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상승 종목 수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어느 정도 주춤했고 그리고 반도체도 강했다가 또 다시 통신 장비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ADR도 과매수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은 제가 1월 22일에 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악재 속에서 지난 이제 3년 동안은 계속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죠?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는 자동차 외에도 로봇이랑 또 많이 엮여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AI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고 여기다가 ESS 고속성장까지 덧붙여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로봇주로 다시 한번 들어갔고 이전에 대마이평 수렴하고 바닥 따지고 다시 업사이클로 진입한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공략하기 충분한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7만 3천 원에 공략에 들어갔고 바로 이제 그 코스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서는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 갔을 때 그때 제가 목 놓아 소리 지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코스닥 2차 전지 반도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나갔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로봇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탑재를 한다, 양극재하고 뭐 고체 전해질 쪽에서도 뭐 계속 고객사하고 뭐 준비 중이니까 에코프로 BM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이슈와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밀고 있는 것도 2차 전지고 지금 이제 종목 자체에서에 대한 모멘텀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프로 BM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추가 상승이 있었고 50%의 상승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에코프로 BM 자체도 결국에서는 이제 이전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은 로봇주로 급부상하고 있고 또 ESS, EV 공통으로 쓰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를 전문 기업으로 또 양극 소재 제조하고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니켈 함량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할 물질 생산해서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연속 계속해서 1등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제가 앞서서 시장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도 결국 대형주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미리 잡기 종목도 2차 전지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요 종목도 2차 전지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로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랑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동사 같은 경우에서 작년 6월에 수산화 리튬 공급사하고 계약을 이미 성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그 원재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확보는 이제 기업의 생산 능력의 확충과 그리고 경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이 공급 계약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비결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 강화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모듈 뭐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 소식이 또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에서 로봇 시장까지 확장되는 전개가 나와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미리 잡기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가까워질수록 스토리성이 붙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또 코스닥이기 때문에 스토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 실적 개선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베트남 법인의 생산 안정화가 수익성으로 이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급등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수산화 리튬 그리고 이제 동박 원료 확보 능력을 갖춘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베트남 제2공장 증설이 또 성공적으로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제 성장과 기업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힌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지금 프랑스 덩케르트 기가 팩토리가 26년 착공에 들어가면서 28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 또한 실질적으로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 사이클에서 다시 업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봉이죠. 시가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번 더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역배에서 정배로 가는 그런 이제 교과서적인 그림이 가장 잘 나타나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제가 가격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바로 나가니까 급등주 미리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이 또 목요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은 화상 말고 내일은 실제 스튜디오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